우리 당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구성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민주당이 정치를 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우니 이걸 하자고 할 때 우리는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관례가 어떤지를 우리는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지, 있는 길에다가 코스모스 심고 청소할 것 같으면 그건 행정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없는 길 만들어 가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 바꾸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길이 막혀 있을 때 그거 뚫으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길을 뚫어 놓으면 그 길에 코스모스 심고 가로등 세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라고 행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지금 법률 규정이 어떤지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이 아파하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더 먼저 하는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특검의 문제와 탄핵의 문제와 야당의 공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특검과 탄핵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심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민심밖에 없습니다. 의석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90석 가지고 민심과 반대의 길로 가면 그 190석은 지옥으로 이끄는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힘들다고, 문제가 많다고, 우리 이렇게는 안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 민심이 들끓을 때 특검이든 탄핵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할 때 우리는 특검도 탄핵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탄핵을 해서, 특검을 해서 대통령실에 빗장을 열어주면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에 빗장을 열어두고 특검이 대통령실을 휘젓고 다니는 순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요. 대통령은 그때부터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무엇이라도 만들어내서 탄핵의 비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 그래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민심에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심을 얻지 못해서 설령 다음 대선을 내주는 그런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오더라도 5년 후에 우리가 잘하면 5년 후에 다시
우리가 권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으로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20년간, 30년간 이 토양에서는 어떤 풀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저희들 아프게 질책하고 우리에게서 마음을 돌렸다가 민주당에게 마음을 내줬지만 그 내로남불 때문에 나만 챙기고 우리 편만 챙기는 그 내로남불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핵이라는 불행한 모습으로 우리가 권력을 다시 한번 내주게 된다면 우리 보수 정당의 미래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빗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검을 막아내고 탄핵도 다 막아내야 되지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심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민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108명인데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생기고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탄핵이 그리고 특검이 그렇게 보수정당의 운명을 앞으로 40년, 50년, 100년의 보수정당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그 결정을 108명의 10%도 안 되는 8명이 결정하는 상황이 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 결론이 뭐가 됐든지 어느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들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쪽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 없이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없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이런저런 위기도 있고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저런 시련도 닥치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다면 하늘은 그 사람을 큰 지도자로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에게, 어떤 리더에게, 어떤 정치인에게 시련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늘이 그 사람을 크게 쓸 계획이 있고 선택지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이런저런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민심을 잘 살피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지라고 표현 드렸지만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표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100표, 1000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운 곳에서 어렵게 싸우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호남에서의 바람이 대한민국의 바람이 되고 호남에서의 변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대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호남에서 힘을 모아주시고 호남에서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특강을 해주신 장동영 최고위원께
김한희 전남도당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준비